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벌써 이제 두 가지 배웠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생각 속에 없다. 이거 내가 모르는 거다. 두 번째는, 제 가치판이 완전히 뒤집박죽이 되어버렸어요. 좀 찌랑을 좋아하시니까. 저는 보통 좋아합니다. 네. 뒤집박죽 돼버리고, 제가 아는 단어가, 제대로 아는 단어가 하나도 없다는 게 이제, 확 밀려와가지고, 그때부터 조금 마음이 편해져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리고 공부가 이제 뭐 다른 건 아니고, 서양서부터 쭉 했는데 뭐 허짓했죠. 한 2년을 허짓했죠. 쭉 하다가, 이게 전혀 이제 뭐 와닿질 않았는데, 두 사람은 와닿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스피노자의 그 직관에 대한 얘기하고, 들레주의, 현대철학 같은 그 들레주의의 차이와 주체라는, 그게 좀. 차이와 주체라는 게 있습니다. 주체. 차이와 주체. 네, 차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모든 순간이, 한순간이 같은 게 하나도 없다. 온도가 다르고, 습도가 다르고, 그런 얘기. 이분은 주체라는 거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모든 게 다 주체라고. 눈도 주체고, 입도 주체고, 물건도 주체고, 다 주체니까 뭐 사실, 왜 주체가 없는가 그런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서양철학에서 의미를 못 찾고, 크리스티나 밀티 책을 상당히 많이 봤어요. 한 40권을 봤는데. 그냥 40권 정도를 썼는데. 우리나라에 40권이나 번역되어 있습니까? 예. 아니면 영어로 원문을 보셨어요? 아니에요. 원문이 아니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꽤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분은 어쨌든 뭐, 거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관념하고 자유에 대한 그분이 굉장히 와닿았었고, 그러다가 이제 뭐, 노자나 뭐, 근데 결국은 거기서도 터치되는 거는 없었고, 최근에 이제 저희 뭐 공부의 어떤 초범이다. 그러니까 노 관련되는 부분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크리스티안보다 좀 더 들어간 그런 부분이고. 근데 노자도 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뭐 도덕경, 그러니까 도경이니까. 예. 노자의 도하고는 좀 다른 지금 도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거사님 얘기하시는 중도하고 뭐 차이가 크게는 없다고 보는데, 결국 도덕경도 뭐, 노화도 비상, 그러니까 이름을 어떻게 벗어내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거삼 얘기하는 그 불교의 부처의 얘기는 좀 포괄적인 것 같고, 한 부분, 뭐 그게 맞다 틀렸다의 의미는 아니고, 그런 느낌을 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티아는 하나의 부분으로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고, 노자도, 뭐, 노자 책도 뭐 많이 본 건 아닙니다. 서너 권을 다양하게 읽어봤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저한테 그 도움이 됐던 건 어쨌든 이름이라는 거에 대해서 걷어내고 내가 뭘 아느냐. 아는 게 없다고 했어요. 결국 이름이라는 게 결국 규정이고, 그런 부분이 좀 와닿아서.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여자, 지금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여자가. 어쨌든. 저한테는 이런 세계에 들어온 하나의 계기가 됐는데, 결국은 그 여자로 인해서 제가 이제 어떤 가치 판단이, 어렸을 때 가치 판단이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면서 깨지는 그런 경험을 한 거죠. 도대체 중요한 게 뭔가, 그런 거를 그 여자가 저한테 메시지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크게 제 경험은 그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가 이제 어쨌든 그 한 2년 전부터 거사님 그 유튜브를 보면서 저는 뭐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거사님 하시는 얘기들이 저는 경험으로 들리지, 어떤 물론 이제 그 같이 대화하시는 분들은 머리를 이해하려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하여튼 뭐 감동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크리스노무티 다음으로 가령 어떤 뭐 도와 관련한 또는 뭐 마음 공부라고 하는 요즘 한국의 가령 뭐 대승불교니 선불교니라고 하는 또는 또 뭐 위파사나라고 하는 여러 개 명상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 쪽 의견은 없으신가요? 그런 쪽을 뭐 깊이 경험은 안 해봤고요.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좀 안 와닿던 게,
뭐 참나라든지 이런 얘기가 지금 뭐 성당에 저는 지금 뭐 성당을 30년째 와이프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어서 하는 거지만 그건 뭐 하느님하고 다를 게 저는 없다고 느껴져요. 그 이름을 붙여서 이름에 의존하는 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별로 와닿진 않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공부를 하면서 나름 느낀 거는 어떤 공동체라는 거 안에서 공동체에 들어가서 공동체 일종의 조직이죠. 그 안에서 있는 게 상당히 편협되고 나는 그 자체 체내에 빠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해왔어요. 예. 그게 뭐 경계에 서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뭐 성당 안에서도 그닥 그렇게 활동을 안 하는 편이었고 뭐 저는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기 태극기 부대나 문바나 이게 어느 쪽에도 들어가면 상대를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느낌을 받는데 가장 이제 성당도 그런 게 있죠. 성당도 뭐 이렇게 성당의 의리라고 그러면 어떤 일종의 권위를 나타내는 부분이 저한테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신도들이 권위를 그쪽에 부여하고 그게 일종의 약간 마약 같다는 느낌도 사실 들거든요. 그게 뭐 근데 그런 면보다는 이제 이제 불교에서 부처님 얘기하시는 그런 어떤 평등에 대한 거, 권위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더 훨씬 더 저는 와닿더라고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불교 지금 뭐 조계종이니 그런 종교는 뭐 그렇지 않죠. 그래서 어디 가서 큰 스님하고 만나려고 해보세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그거나 무슨 교황 프란체스코나 저는 다를 게 없다고 보면 그분들 스스로도 그런 권위를 자꾸 사람들한테 갖다 보면은 본인도 모르게 저는 관념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의 그 약간 건방진 생각이죠. 그런. 뭐 그러면은 뭐 이제 삶에서 다 자유로워지셨네요.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굉장히 센 거를 두 가지를 저는 뭐 전부 다 극복이 어렵지 않고 제가 무슨 예를 들어서 예쁜 여자 지나갈 때나 아니면 미운 여자 지나갈 때 이쪽을 더 쳐다보는 게 바뀌어지지는 않고요. 적어도 이제 저한테 가장 컸던 게 돈하고 여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극복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두 개 극복되면 다 된 거 아닌가요? 남자 있어서 그 극복되면 다 된 거 아닌가? 돈은 아직 이름이 나와 있나? 명예가 나와 있는 건가? 명예에도 관심이 없고요. 돈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돈은 제가 보행용봉도 받았을 때 어쨌든 많이 썼지만 이런 거 저런 거를 해보고 나니까 좀 무상하다고 그럴까 좀 부질없다라는 다른 쪽의 경험인데 그렇다고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데를 취직해서 더 벌어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이런 건 없고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참 이게 저도 나름대로 사람들한테 대화하기 어렵다고 느꼈어요. 근데 돈이 있다고 불안해지지는 않는데. 물론이죠. 제가 이제 해결이 안 되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다라고 착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를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친구들이니까. 어떻게 2년 동안 하고 접는다는 생각을 했는지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즈니스도 안 하고 아니면 마지막에 이해하니까 애가 없어서 그렇구나 이런 이해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삶에서 딱히 걱정하실 부분도 별로. 부모님은 다 어머님이 지금 요양원에 계시고요. 그런 건 없고 저는 그냥 이렇게 순간 100% 되지는 않는데 순간순간 저한테 보여지고 어디 새로운 거 다니고 이런 새로운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보는 걸 좋아해요. 음악도 사실은 제가 음악 빠져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음악을 분석적으로 듣는 경우는 피곤하거든요. 그렇죠. 오디오를 설치해놓고 이제 그런 또 취미가 있다 보니까 이게 고음이 어떻고 저음이 어떻고 밸런스가 어떻고 다이나믹스가 어떻고 이런 걸 따지다 보면은 정말 피곤해집니다. 근데 해놓고 어느 순간에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은 정말 좋죠. 음악을 소리를 타고 간다 그럴까 그런 좋은데 거기서도 이제 또 욕심이 발휘되고 그렇게 되는. 어제는 이제 하나씩 어떻게 보면은 삶의 걸림으로부터 이렇게 풀려나시고 자유로워지시는데 아직도 뭔가 걸림이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말씀 듣기로는 뭐 이제 그런 거 없으실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별로 없는데 아직도 저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피할 수 없는 부분들 있잖아요. 예. 사실 저는 혼자도 많이 있어요. 사실 진짜 청음실에서 어떨 때는 4~5일씩 혼자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관계라는 게 제가 거부한다고 해서 또 거부가 되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다고 가족을 제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에서 오는 피곤함들이 아직도 있죠. 예. 그런 부분들이 뭐 저로 인하건 아니면 타인으로 인하건 그런 부분에 대한 피곤함은 그 부분이 이제 지금 현재 좀 피곤함의 가장 큰 원인이니까 가족. 근데 가족은 자녀분 없고 부인하고도 어느 정도 서로 좀 자유로운 것 같고 부모님 외환에 계시니까 또 그 점도 뭐 어느 정도 자유. 가족에 대한 부분은 별로 없고요. 제가 뭐 제 선배라든지 뭐 예전에 도와줬던 인연이 있었던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런 거는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귀찮다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뭔가 선택을 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떨 때는 좀 피곤해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그냥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크게 다가오서 큰 건 아니고요. 예. 그건 아니고 그런데 뭐 불안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뭐 이게 돈인지 아닌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고요. 공부하는 이제 초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걸 한번 겪고 나서 어쨌든 그 여자로 인해서 이름에 대해서 내가 정말 아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책 보고 아는 거는 아는 게 아니다는 거는 박혀있죠 그냥. 사실은 그렇다는 거 아시는 그것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뭐 충분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름으로서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즉 이름이 그 실제는 아니다. 그렇죠. 예. 그만 분명하다면은 사실 우리는 고집할 것도 없고 집착할 것도 없고 매일 것도 없죠. 사실은 전부 다 그것 때문에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만 분명하시다면이야. 크리스나무르티가 그랬나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크리스나무르티 책 중에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라고 그러던데. 있죠. 바로 우리는 전부 다 이름으로 아는 거죠. 뜻으로 아는 거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지식이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안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이게 온전한 삶의 자유죠. 그분 얘기 다른 건 잘 생각이 안 나고요. 참 많이 봤다고 생각하고 뭐 여러 번도 읽었는데 기억이 별로 안 나는데 그 말이 하나 생각이 납니다. 그 어린아이에게 참새라는 이름을 가르쳐주는 순간 그 아이는 그 참새를 영원히 못 볼 것이다 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모를 때는 뚱뚱한 참새도 있고 지금 약간 여린 참새도 있고 털이 많은 참새도 있고 다양한 참새가 있는데 이름을 가르쳐 다 똑같이 보아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참새란 이름에는 벌써 참새 이게 실제 참새와 관계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맨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애들이 뭐 유치원에서 배울 때 예를 들면은 별을 배운다고 이렇게 쌀 달린 나무 별을 배운다고 그런데 그래서 자기는 별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별을 아는 거죠. 별은 쌀이 나는 나무에 쌀이 나는 나무 별을 아는 거예요. 사진도 봤어요. 그런데 실제로 시골 가서 눈앞에 배가 있어도 별을 모르는 거죠. 엄마 이게 뭐야 이러는 거죠. 엄마 이게 뭐야 이러는 거죠. 그럼 자기가 별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이거와 이거는 완전 별개인 거죠. 맞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안다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바로 여기에 맨날 잡혀서 부자연스러운데. 그래서 저도 뭐 그걸 이게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럴 때도 그럴 때도 있는데 이제 그런 지식과 경험에 대한 부분은 되게 그 여자로 인해서 내가 한 경험과 들은 거는 들어서 아는 거는 다른 거다. 골프 칠 때 헤드업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헤드업
이게 헤드업은 사실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스윙 메커니즘의 결과인데 헤드업하지 말라고 그러는 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뜯어보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지식은 결과 이게 헤드업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근데 사실 원인을 이 전체적인 거를 들여다 어떤 성찰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뭐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헤드업 하지 마라. 약간 말에 걸려가지고 이게 아마 동작이 더 불편해지고 사실 잘 안 되는 거죠. 동작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어깨가 열려서 얼굴을 밀어버리는데 이게 밀어서 됐는데 다시 고개를 그래서 누구더라 뭐 리드베턴가 뭐 그 사람 그래서 제일 처음에 가르칠 때 제일 처음에 그런다고 그러대요. 요걸 한번 저리 보내봐라, 쳐봐라, 그러니까 쳐봐라. 어떻게 하나 폼 같기지 않는 거죠. 한번 쳐봐라라는 거죠. 그냥 이거 하나 지어주고 쳐봐라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몇 분 하다 보면은 그게 이 뭐 어찌해야 된다는 그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몸은 이 모든 작용은 여기에서 뭔가 예를 들면은 어디로 보내야 된다든가 뭘 해야 된다든가 요것만 쓰면은 이 동작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몇 번 하다 보면 휘청거리고 그러다 보면은 다시 또 발이 이렇게 벌어진다는 거죠. 또 더 힘껏 주다 보면은 이게 뭐 불안정해서 막 휘청거린다든가 아니면 뭐 그러면은 다시 몸이 또 이렇게 해진다. 자꾸 이렇게 개선돼 가는 거죠, 스스로. 그게 권사님 너무 다른 게 제가 미국에 한 6년 있었는데 미국의 레슨은 이렇게 어떤 아줌마를 앉혀놓고 가르치는 게 없어요. 전부 원포인트 레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켜보고 있다가 거의 30분 지켜보다가 한마디만 해요, 사실은. 그리고 돈을 내긴 하는데 우리나라 그 레슨 프로는 안 그렇습니다. 여기 이렇게 해라, 팔을 들어라, 고개 들지 마라. 뭐 이 각도가 일단은 뭐.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른데 이게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주입이 되면은 그렇게 생각이 작용되면은 동작이 사실은 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이게 몸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자기 몸에 맞는 걸 스스로 자기가 찾아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삶이 그런 꼴이거든요. 우리 삶이 그런 꼴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입하려고. 운전하는 거랑 똑같죠. 운전을 배웠는데 처음에 생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어느 순간에 이게 이제 사실 뭐 이때쯤이면 백밀러 가지 이렇게 하고 운전 안 하잖아요. 하나로 일어나 버리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권사님 유튜브에서 참 좀 같은 걸 너무 많이 느껴가지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뭐예요? 스스로 자극되신 건데 저한테 고맙게 아니 반가울 수도 있겠죠. 굉장히 반갑고 또 제가 이제 권사님 유튜브를 보면서 또 어떨 때는 뭐 지루할 때도 있잖아요. 사람인데 맨날 똑같은 소리 하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특히 이제 사실 권사님이 혼자 말씀하시는 건 거의 못 봤거든요. 수행자들하고 얘기할 때 그거 참 많이 봤는데 그런 느낌은 받습니다. 권사님 참 힘드시겠다. 왜냐면 이제 굉장히 재밌던 게 27- 그 어느 수행자의 대화에서 27-인데 어떤 여자분인데 그 여자분이 계속 머리를 받아들이고 이제 계속 머리를 받아들이지 말라고 이제 재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반가운 것은 그럴 수는 있겠죠. 저야 뭐 사실 수행자들하고 대부분 요즘은 그렇지만 아마 전혀 수행이란 경험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좀 이상한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죠. 그러니까 사실은 대화가 잘 되어지질 않는 거죠. 그러면 좀 재미가 없죠, 또. 그러니까 사실은 서로 그 경험을 통해서 서로 이해될 수 있는 사람과의 대화는 항상 즐거운 일이죠. 그렇게 생각. 그런 반가움이지겠지. 그런 게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이제 그런 걸 많이 느끼죠. 이렇게 어렵구나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도 그러니까 이 크리스나무를 배다시피 아는 것으로 자유. 사실은
아는 것에 매달려 있는 거죠. 아는 것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떨어진다는 것은 난도에 떨어져 죽는 거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불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은 모른다라는 것은 정말 모른다라고 하는 자각은 이게 정말 삶의 가벼움과 자유로움인데 그렇죠. 그런데 그것까지도 관념적인 해석 상태라면은 우리가 뭔가를 안다라는 것은 그것을 전부 부정해버리면은 자기 자신이 부정되는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삶이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느껴져서 더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모른다라는 자각 지금까지 모든 생각의 내용이나 그런 우리가 안다라는 것이 사실은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자각 그것은 정말 삶을 가볍게 만들고 자유롭게 만드는 건데 맞습니다. 그것까지도 생각을 한 번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생각으로 그런 상태를 생각을 하면은 이게 불안한 겁니다. 이게. 근데 사실 모든 것에 대해서 모른다는 느낌이 올라오면은 사실은 이해하려는 열정도 생기고 다른 게 또 시작이 되는데 뭔가를 안다고 그러면 사실 이해가 정지될 거잖아요. 끝났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도를 뭐 이제 뭐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이런 느낌을 들고 있잖아요. 어쨌든 어릴 때부터 뭐 좋고 나쁘고 뭐 옳고 그르고 아름답고 추하다는 게 수없이 몸에 이렇게 배어 있는데 이게 이제 배어 있는 거가 이게 어떤 그 가치 판단으로 작용되고 가치 판단이 또 본인 스스로 자기 안에 열등감과 이제 우월감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치 판단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부족하면 이게 열등감으로 작용되고 열등감 우월감이 결국은 어떤 뭐 교회든 성당이든 어떤 조계종이든 자기가 어떤 부분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한테 권위를 부여하는 그런 세뇌작용까지 만들지 않나 그런 게 권위 아닌가라는 느낌을 좀 들어요. 정확히 제가 권위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그런 걸 저는 이제 사회생활에서 많이 봤거든요. 회사는 딱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뭔가 자기 정치적으로 파워가 있는 사람한테 의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 30년 생활을 해보니까 그게 비단 직장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뭐 정치든 아니면 어떤 종교든 다 똑같은 작용이 되는 거 아닌가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보다 위대해 보이는 부분에 자기 권위를 부여해서 냉정하게 그거를 이해하는 게 정지된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또 반대로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권위를 부리려고 하는 결국은 이것도 뭐 수직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회사랑 마찬가지 그런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아니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불안하죠. 기본적으로 불안합니다. 이제 불안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제 일어나는 어떤 성향이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 지향적인 사람이 있고 이제 돈 지향적인 사람이 있고 명예 지향적인 사람이 있고 어쨌든 이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어쨌든 뭐 일종의 어떤 이제 수행 지도자 이런 쪽도 수행자 이런 쪽도 뭐 일종의 명예 지향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깨달은 자라고 하는 이런 상이 그런 상을 지향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깨달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이게 똑같은 거예요. 다름이 아닌 거예요. 맞습니다. 고사님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거랑 같은 거네요. 도라는 이름에 의존한다거나 그래서 이게 위대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뭔가 이 부족하다. 그런데 이 노력해도 잘 안 된다.
나름대로 자기가 바로 그것을 충족시키고 어떻게 보면은 부족하지 않는 상태가 되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돈지향적인 사람은 돈에 있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싶어 하는 거죠. 네, 무슨 말씀이 아니신데. 그러니까 돈으로서 만족된 상태가 되려고 하는 거죠. 의존이죠. 예. 돈에 만족된 상태가 되려고 하고, 권력적으로 자기가 가장 만족된 상태가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지향적인 사람은 항상 대통령이나 최고가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돈도 아주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되지 않는, 항상 비교해서 우월에 대한 만족 상태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수행자는 마찬가지 또 깨달음으로써 수행자들에게 추앙받는,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거사님 말씀하시긴 인정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타인으로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라라는 말이 그렇게 살아온 사람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가치 판단을 바꾸고 나서 여러 가지를 이치를 알고 나서 터득되는 부분이지, 지금부터 나는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걸 하지 않으려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라는 말은 인정받으려고 함을 거치라, 그것을 놔라,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닌 겁니다. 어쩔 수 말은 그렇게 표현될 수 없죠. 언어라고 하는 이 구조상. 그렇지만은 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니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면 인정받으려고 하는 괴로운 원인을 만들지 말라? 그럼 안 만들려고 해가지고 되는 문제인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수행 관련해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말은 인정받으려고 지금까지 막 노력해왔죠? 그러면 이제 그래도 그런 생각을 억누르고 이제 인정받지 않으려고 그런 마음이 계속 솟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억누르라 이런 말이 아닌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인정받으려고 함이 인정받는 것인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인가, 그걸 이치를 이해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이치를 이해를 하면은 아예 인정받으려고 함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을 인정받지 말라,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말이지. 실제로 인정받지 않으려고 하라는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오해를 해버리면은 전부 수행과 관련 말들이 전부 다 잘못 이해돼서 사실은 인정받으려고 하는구나, 인정받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사실 똑같은 것입니다. 괴로운 원인이 되면. 이건 전혀 엉뚱한 생각인데요, 거사님. 거사님 유튜브를 보면서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50대 후반이니까, 지금의 50대나 60대들이, 이제, 물론 도를 얘기할 때는, 나라는 주체가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과연 50대, 60대가 정말 주체적으로 나라는 주체로 살아왔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눈치 보면서 살고, 거기 노예시대다시피 살고, 이런 상황에서, 야, 저게, 그러니까 이런, 뭐 틀릴 수도 있는데, 음악대학에 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차르트, 베토벤을 다 배우고, 바하를 배우다가, 정말 되들된 교수는 이제 잊어라 하는데, 이런 과정이 역시 바로 점프를 할 수 있느냐, 그거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로 살아보진 않았는데, 열심히 눈치 보면서 살다가, 나가 없는 거래, 나가 없어질까, 뭐 그런. 그렇습니다. 사실은 맨날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그러죠.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은 가장 주체적일 것 같죠. 그럴 거 아닌가. 이게, 왜냐면 최종 결정자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결정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최종 결정자라면은 그러면 가장 주체적인 사람이죠. 왜냐하면 누군가의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주체적인가? 라는 겁니다. 다 우리는 주체적이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체적이라는 것은 남의 결정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 굉장히 주체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그런데 사실은 전부 다 그런 상태냐는 거예요. 대통령이 과연 주체적일까? 정말 주체적일까? 아마
신문에 나오는 자기를 비판하는데 가장 민감하고 가장 불편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가장 예를 들어서 부담감을 느끼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게 주체적인가? 그렇지 신문 기사 하나하나에 따라서 오락가락하고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권력의 힘으로 내려놓으려고 하고 이 악순환이 그래도 되는데 이 사람은 맨날 전전긍긍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옆에서 보기는 가장 주체적인데 다른 사람이 지시하면 다 따른 것 같지만은 사실은 마음속에서는 전혀 주체적이지 못한 거죠. 말 한마디, 여론 한마디, 기사 하나에 전전긍긍한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화가 일어나고 불편이 일어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전혀 주체적이지 못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그러한가, 정말 주체적인가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그 나로, 그러니까 내가 없다는 게 정말 수행이 제대로 되면 오히려 주체적인 삶이 될 것 같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주체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가장 돋보이고 최종 결정자가 되고 싶은데 계속 신경 쓰이고 거기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 자기 자신이 결정이 달라지는 거죠. 네, 그렇죠.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신문에서 지금 막 떠들고 온 국민 떠드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데도 이렇게 한다면 이건 주체적인 게 못된 거죠. 밖으로 보면 그 사람이 결정한 거지만 자기가 결정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결국 왜 그러냐는 거죠. 결국 국민으로부터 인정받는 대통령 또는 어떤 대통령의 권위를 유지하고 싶은 그 나가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거죠. 네, 그렇죠. 나가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거죠. 타인 신경 쓴다는 거.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타인의 신경 쓰지 않음이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나를 돋보이려고도 어떻게 하려고도 함이 없다면은 세상에 나와 연관성이 없는데 신경 쓸 필요가 있나요? 전부 다 내 이게 혹시 맞습니다. 이럴까 저럴까 싶어서 다 신경 쓰는 거지. 네, 맞습니다. 사실은 또 수천 년 동안 정말 민주주의라는 게 제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 사람들은 기대를 하죠 항상. 아주 영원한 꿈일 뿐인 겁니다. 현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저는 뭐 국가든 아니면 종교 조직이든 저는 같다고 보거든요. 어떤 공동체든지 공동체 안에서 규정을 만들고 그 안에서 사람이라는 게 다 어떻게 보면 신적인 존재고 독자적인 존재들일 때 그걸 모아놓고 하는 순간에 어느 종교든지 다 세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좀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더라고요. 아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전부 다 세뇌되어 있죠. 문제는 물론 옛날처럼 이제 1인 독재 시대에 가지고 가령 모든 미디어가 그 사람의 입맛에 맞도록 이렇게 돼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맨날 보이고 들리고 미디어의 영향에 의해서 어떤 행동이 일어나게 되고 심지어는 우리가 뭐가 되고 싶어 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결정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맞습니다. 요즘 뭐 초등생들이 뭐 가장 일이 되고 싶은 예날에는 뭐 판사니 검사니 대통령이 이랬는데 요즘은 연예인도 아니라 요즘은 뭡니까? 1인 방송하는 사람 1인 방송 TV요? 유튜브에서 뭐 해가지고 돈을 번대요. 초등학생도 그런 걸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초등학생이 그래가지고 1년에 초등학생이 10억 번 애도 있대요. 어쨌든 이런 것이 가령 이런 꿈이 이렇게 되고 싶은 것이 정말 스스로에서 우러나서 뭔가 되고 싶은 것인가 보이고 들리면서 이것의 영향에 의해서 뭐가 되고 싶다는 까지도 조작되어지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되고 싶은 거라고 말은 하지만은 여기 내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사실은 그런 영향에 의해서 그렇게 작용되는 거지. 이제 그게 거사님 얘기하셨는데 그게 이론이 있는데 무슨 스펙터클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TV를 보니까 내 진짜 순수 욕망이 아니라 저 욕망이 내 욕망인지 착각을 해가지고 그리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작용되는지 생각의 내용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다음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다음 어떤 의도에 어떻게 영향이 미쳐지는지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이 경험을 통해서 드러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지는 거죠.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작용되느냐는 거예요. 그게 권사님 말씀하시기 제가 거의 한 1년 동안 한 40번을 보면서 크리스천을 정말 이해가 안 갔던 게 나중에 꿈에서 깨고 나서 거의 사람의 90% 이상은 생각 속에 빠져 있는데 생각의 구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을까가 저의 질문이었어요. 생각의 구조에나 본질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갖거든요.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무지가 바로 그 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무지한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즉,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더 한심한 거는 제가 이제 시간이 남아서 정치의 어떤 한 사안을 가지고 정확히 모르니까 조선일보와 그다음에 JTBC와 뭐 한겨레와 정말 다양하게 보고 유튜브를 봤는데도 모르겠다는 것들 사실은 이쪽은 너무 한쪽 편향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제대로 알 수 있는 사안이 없는데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사실 어떤 정치사는 진실 모르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KBS 9시 뉴스 또는 신문 기사로 나오면은 이게 전부 다 사실 같습니다. 전부 사실 같습니다. 전부 사실 같은데 실제로 이것이 자기와 관련된 기사가 나온 걸 보면은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 알 수가 있게 돼요. 맞습니다. 한 번이라도 가령 자기가 기사화돼 본 적이 있는 사람은 기사와 나는 다르다는 것을 그러니까 기사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사실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기사를 별로 믿지를 않게 되겠죠. 맞습니다. 제가 마케팅 팀장으로 있으면서 홍보를 대행을 같이 했었거든요. 기자들 만나는 거기서 절실하게 그럼 더더욱 잘하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R을 얘기했는데 이쪽은 스토리를 만들어서 O를 얘기하니까 그게 아주 막 나중에 법적으로 막 가자고 하는 때도 있었죠.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마케팅은 이 고객들의 어떻게 보면 생각을 바꾸는 일이죠. 우리 상품이 좋다라고 생각이 작용되도록. 그렇죠. 그렇게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거죠. 더 적게 하면 홍보라고 하는 것이겠지만은, 사실은 그런 거죠. 그래서 요즘 광고들을 가만히 보면 말입니다. 이 먹고 싶은 마음, 이 음식 광고라면 먹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는 거죠. 먹고 싶은 마음이. 맞습니다. 이게 거기에 나온 그 상품이 정말 맛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우리는 입맛까지 또 조작되고 있는 거죠.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뇌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까지 자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자기 입맛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경험되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생각은 내용 사실이 아니다. 느낌은 내용 사실이 아니다. 우리가 당연히 의도의 내용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보이는 내용도 이런 것은 다 사실이 아니다. 그렇죠. 보이는 현상일 뿐이죠. 근데 이걸 들리는 내용이 사실이라 착각되게끔 홍보나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발달하다 보니까 저는 교사님 거기에 또 이렇게 세뇌되잖아요. 잘하면서. 이런 느낌이 요즘엔 듭니다. 사랑이라는 게 도의 상태가 아닌 사랑이 있는가? 저는 없다고 보여지는. 왜냐면 다 비즈니스거든요, 사실은. 결혼도 비즈니스고, 어떤 남자가 잘생겼냐, 이런 못생겼냐, 돈이 많냐, 직업이 뭐냐. 다 비즈니스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물론 비즈니스라면 비즈니스 있겠지만은, 뭐라 그럴까,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단어의 뜻까지도 도대체 이제 이 구두사전의 내용도 도대체 이건 이제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는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사랑은 도대체 그 상대방을 위해서 그 대상을 위해서 헌신적인 어떤 것이 사랑인가? 그럼 이게 사랑인가? 도대체 사랑이 뭔지 잘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랑은 기본적으로 사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이니 이래서 하던데도 기본적으로 이타라는 것은 없죠. 네, 없죠. 이타라는 것은 결국은 포장이지. 포장이지. 결국 자기 자신의 욕심에 충실한 상태죠. 욕심 추구 상태죠. 그럼 어떤 여자가 예뻐서 어떤 여자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그 여자에게 한눈에 폭 가서 그렇게 해서 그 여자를 나는 너무나 사랑하게 됐고 그래서 사랑을 구하게 되고 그 여자를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바쳐도 좋다라고 이렇게까지 쭉 나가는데 결국에는 그 여자가 너무나 좋다 한눈에 폭 갔다 빠졌다 그게 생각이죠. 그게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여자가 지금까지 내 경험상 나를 행복하게 해줄 또는 내 생각에 맞는 내 생각의 어떤 잘생겼다라는 데 맞는 이런 거라고 하는 거죠. 조건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조건 문제가 아니라 그게 아니죠. 결국에는 결국 지금까지 요 기준에 맞고 안 맞고의 문제고 그 다음에 결국 상대방 자체도 아니라 그렇게 보인 거죠.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렇다라고 생각된 거예요. 실제로 상대방은 몰라요. 제가 그 2년 동안 그렇게 생각 속에서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을 사랑한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사랑한 거고 자기 생각에 빠진 거죠. 상대방, 그러니까 거사님, 저는 그냥 그 유튜브를 보면서 거사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런 일상이 저는 사랑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게 사람이 됐든 사물이 됐든 관계에서 뭐가 일어나서 뭐 물을 주든지 뭐 꽃에 거기에 뭐 꽃에 무슨 기대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모르겠어요. 제가 받은 경험은 그런 거를 느꼈고 그러니까 결국 생각 속에 있지 않다. 일어나는 그대로가 다다 이게 사랑이. 그런 느낌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을 갖다가 너티나무의 그 그늘과 같은 거다. 너티나무는 그늘을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겠다는 생각이 조금도 없고 맞습니다. 사람들 땀을 식히고 가기 위해서 내가 그늘을 만든다는 생각도 조금도 없고 그냥 있어 그늘이 생겼을 뿐이죠. 그늘을 만들겠다는 것도 없죠. 생겼을 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서 쉬어가면서 이제 이 사람들 생각인 거예요. 너티나무가 나에게 시원한 그늘을 줘서 너티나무가 너무너무 고맙다라고. 지 생각이지. 너티나무는 조금 더 사람들이 줄 생각도 없었죠.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바로 너티나무의 그늘과 같은 그런 것이 진정한 사랑이지. 함도 없고 그냥 주는 것도 사랑이 아니다. 스스로 그런 거죠. 주는 것도 사랑이 아니요 받는 것도 사랑이 아니다. 그러니까 준다 받는다라는 것이 없는 비즈니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감사함이 느껴지는 상태 또는 뭔가 불편함이 없고 자유로운 상태 서로 이해관계 없기 때문에 무겁지 않죠. 가볍지. 고속 안 하고 바로 요런 관계를 사랑이라 그러는 거지. 준다 받는다는 것이 있는 한 이건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사님 말씀대로 이게 저도 그게 그거라고 믿는데 이렇게 되면은 여자에 국한되지가 않죠. 친구를 사랑할 수도 있고, 사물을 사랑할 수도 있고. 앤소니 드멜러 신부가 되게 재밌는 사람인 게, 인도 신부인데, 캐톨릭에서 추방당할 뻔했어요. 왜냐면 책에 뭐를 썼냐면은, 예수님이나 하느님에도 의존하지 말라. 이거 사랑 아니다. 이 장관이 한 얘기가 되게 재밌는 게, 그걸 이해 못했었어요. 머릿속에 남아있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고, 산속으로 혼자 걸어 올라갔다. 이게 사랑의 전부다. 이랬거든요. 이걸 이해 못했어요, 사실은. 아니, 산속에 혼자 걸어가는데 이게 왜 사랑이냐. 요즘에는 이제 거사님 유튜브 보니까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그거 자체가 그냥 사랑이구나.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내가 한다는 게 없고, 준다는 게 없고, 받는다는 게 없는 그런 상태를 이름해서 사랑이라 표현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사랑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들 자기 생각대로 사랑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준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로 여자를 사귀어도 그러면은 이별의 아픔이 없잖아요, 사실은. 배신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들은 다 그렇게 실제의 경험 상태하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딴 세상에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느낌이지? 맞아요. 그렇게 세상이 착각에 빠지도록 만들고, 뭐 자본주의가 그렇게 만들든, 뭐 사람이 이렇게 만들든. 사실은 그런 모든 말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경험 상태를 표현하기 위한 말들인데, 제일 처음 시작은. 그런데 시작은 그랬는데, 지금 완전히 분리돼가지고, 요 실제 경험 상태하고 전혀 별개로 놀고 있다. 그런데 바로 그게 실제라고 착각하고 있다. 거꾸로 경험되는 것을 오히려 그걸로 규정하고 있다. 요것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것에 대한 표현이면은 그 표현은 항상 요것을 가리키는 건데, 그렇건데, 거꾸로 요거는 요게 아닌데, 요걸로 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이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 경험 상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좋다라고 규정해버리면은 실제로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규정해버리니까 맞습니다. 그냥 이런 상태다. 그러니까 이것은 경험되는 사실의 삶이 아니라 경험되지 않는 사실이 아닌 꿈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비슷한 얘기 했다가 저기 뭐지 그 인터넷 카페에서 두드려 맞았는데. 그래서 삶이 꿈과 같다느니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표현. 이게 정말 이 삶 자체가 정말 없다라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 그렇게 실제가 아닌 경험 사실이 아닌 경험되지 않고 있는 사실과 다른 남의 경험의 지식이 그러니까 생각의 내용 속이 맞습니다. 투사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혼동. 저는 그래서 이제 이게 거사님이들 얘기한 스스로 경험해 보세요라는 스스로 겪지 않으면은 스스로 겪지 않고 뭐 카페를 보든 아니면 글을 읽고 여기서 자각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 저는 어떤 어려움에 동착하지 않으면은 대단한 어떤 천재가 아니라 이게 가능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괴로운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충격이 되지 않으면은 깨어나실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 수행과 관련해서도 가령 도덕경에 도가 도는 비상도라고 그랬나요? 가령 그 말조차도 관념화돼서 그 말조차도 뜻으로 아는 것을 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굉장히 깊이가 있고 진짜 그걸 직접 겪지 않으면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경험을 통하지 않고서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 얼마나 이게 재밌다는 표현이 말이 좀 이상하지만 새로운 느낌이 편안하고 좋은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도가도 비상도가 이름으로 규정하는 순간 이름이 아니다. 이 말뜻 자체는 그 메시지지 그냥 주는 게 없거든요, 사실은. 실제로는 가령 수행을 한다 또는 수행이 많은 수행을 통해서 이해가 된다는 사람들도 바로 거기에 딱 걸려 있는 겁니다. 사실 별다른 바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아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모른다는 것까지도 관념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뭔가를 추구합니다. 계속해서 이치의 관념을 추구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항상 관념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한 99.99%에서 0.002%만 더해지면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미 관념 상태로서 관념을 더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채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막 그런 상태를 막 깨달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그런 관념 속에 살고 정말 거기에 대한 어떤 충격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꿈에서 절대 깨달을 수가 없는 생각에 그냥 의존하는 거. 그렇습니다. 좀 이름이 좀 고상할 뿐이지 이제 이치라는 이름일 뿐이지 진리라는 이름일 뿐이지. 그런데 진리를 진리라 그런다면은 이미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도 똑같은 말인 거죠. 그런 상태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여전히 사실은 뭔가를 계속 추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어디에 의존함 또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채워질 수가 있으면 괜찮은데 그런 것은 스스로 채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가령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 또한 스스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어딘가 의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거사님 말씀이 와닿는 게 사실은 의존이라는 말이 저처럼 이제 회사 다니다 그만두거나 대부분이 정말 두 가지 길로 빠지더라고요. 두 가지는 사업하다가 안 되고 뭘 해도 의존할 게 없을 때 마지막으로 빠지는 게 하느님에 빠지고 도에 빠지고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존이거든요. 이게 또 그렇게 제가 이제 세상살이 했을 때 이상 희망이 없어요.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벌 희망도 없고 권력의 최고 권력자가 될 희망도 없고 명예가 높아질 권력도 없어요. 뭐 가정의 행복 이것도 영원하게 돼버렸어요. 도대체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삶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그럼 이제 어디에 희망을 두는가? 이제 세상 사람이 어떻게 보면 출세간이라는 수행 쪽에다 이제 희망을 두는 거예요. 이 희망은 세간 쪽의 희망과 다를 바가 없어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깨달음을 빨리 얻어서 깨달은 자로서 인정받고 요 세상에서 이제 만족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름만 바뀌고 모습만 바뀌어서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그것도 목표지향적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거사님 뭐 서울대 나오셨다고 그런 얘기 있어가지고 제가 글이 좀 쓰는 게 부질없다 싶어서 안 쓰고 있었는데 이제 한마디 썼습니다. 저는 한 30년 동안 외국 회사에 있다 보니까 서울대 출신들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같이 너무도 목표지향적이고 현실에 만족을 못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거사님이 근데 서울대 나오신 분들이 가정 중심으로 살기 드문데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이 깨어져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게 철저히 자각이 돼야 되는 거죠. 철저히 자각되지 못한다면은 되게 공부 잘하는 사람에서 그게 더 힘들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딱 사회에 폐인되기 십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합리화시키면서. 어쨌든 그러니까 이 모든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은 항상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추구가 일어나는 사람은 항상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도적이거나 추구가 일어나는 사람들. 예. 그래서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권력의 최고위나 할 수 있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의존이 없어지는가? 천만의 말씀. 사실은 점점 더 의존하게 되는 누구에게? 이제 국민에게라든가 또는 어떤 미디어에게라든가 하여튼 아니면 옆에 사람의 이 말에 이 점점 가령 당신 잘한다 라고 하는 뭐 옛날로 말하면 성군입니다. 훌륭한 대통령입니다. 최고입니다. 이런 소리를 계속 듣고 싶은 것에 그런 말에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권력을 가지면 또 그렇게 바뀌어가죠. 그러니까 그런 뭔가를 추구하는 뭔가를 만족하려는 사람은 그런 의존에서 자유가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게 다른 소리가 들리면은 불편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정말 이해가 잘 안 갔던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요. 부처님 같은 경우는 2500년 전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물론 이제 뭐 서양 철학이 어떤 산업 발전에 영향을 끼친 건 맞는데 현대 철학까지 오면서도 부처님의 일부분도 못 따라갔다는 게 저는 느껴졌거든요. 되게 재밌는 게 스피노자의 직관에 대한 얘기가
그 양반이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세 가지로. 추상적, 상상적 직관으로 살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사회적 틀과 조건을 배우면서 이성적 직관으로 산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산업 발전이 일어나고 과학이 발전하는데, 결국 아주 극소수가 지성적 직관으로 산다고 하더라고요. 요 얘기는 와닿던 부분. 결국 이게 도를 의미하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죠. 가령,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가령, 뭐, 서양 철학사를 뭐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어요. 단지, 가장 현대에 가까운 철학자 중에 아는 사람은, 뭐, 그것도 뭐 잘 알지는 못하죠. 화이트 헤드. 네. 저는 그거 잘 모르는데. 과정 철학이죠. 그러니까, 예. 과정이라는 말 자체가 서양 철학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거죠. 과정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죠. 주체와 대상을 맨날 나눠 있다가. 예.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항상 모든 과정이라는 거죠. 결정돼서 마무리된 것이 없다라는 거죠. 예. 뭔가 이것이 결정물이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이 우주 만물 만상이 전부. 예. 그래서 과정이라는 거죠. 과정. 즉 결정적이지만 어느 순간도 어떤 것도 결정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이게 결정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게 결정적이라면 이게 마무리가 될 텐데 그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항상 매 순간은 과정이지. 이게 이 결정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발견도 이건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거예요. 현대 철학이. 그분이 아직 살아 있습니까? 돌아가셨을 거예요. 저도 잘은 모르는데 아마 그분도 아마 그건 하여튼 이제 백두 선생이라 하는 이제 화이트 헤드의 이 철학의 과정 철학 과정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맨날 하나의 결정으로 하고 생각이 되는 거죠. 이 생긴 모양도, 이 모습도 결정, 내용도 결정.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서양 철학의 관념 철학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관념 철학이 현대 철학까지 이어져다가 제가 알기로는 들레즈가 처음으로 이제 그 주체와 대상을 벗어난 얘기를 했고 말씀하시는 그 헤드라는 부분. 그래 과정이니까 더구나 주체가 있을 수가 없죠. 예. 어느 한 찰나도 결정적인 게 없으니 주체가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당연히 객체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매 순간마다. 주체와 기체라는 것은 이게 뭔가 결정된 게 있어야 주체가 기체가 나뉘는데 매 찰나 모든 찰나가 모든 이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과정이지 결정이 아니니 가정이고 같은 게 하나도 없고 그죠? 그렇습니다. 과정이니까 당연히 같은 게 있을 수가 없죠. 이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거죠. 획기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서양 철학자 중에서는 가장 바로 소크라테스인 겁니다. 소크라테스. 그런데 지금도 서양 철학에서는 소크라테스를 뛰어넘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불가지론자라고 뭐 많이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는 뭘 어떻다라고 규정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 소크라테스 사실은 뭐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관념 이원론의 창시자잖아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저는 제가 느끼는 거는 그 다이몬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어떤 그 다이몬이 이게 무슨 성령이나 이런 이름에 붙인 참나 이런 거 아닌가라고 그래가지고 쉽게 보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사실 저는 소크라테스 다이몬을 잘 몰라요. 소크라테스도 잘 몰라요. 단지 소크라테스의 대화를 보면은 항상 뭐냐 하면은 뭔가 어떻다라고 하는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항상 어떻다라는 규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계속 물을 뿐이죠. 스스로 느껴서 자각이 일어나니까. 이걸 갖다가 노랗고 동그란 귤이다. 귤 맛은 달다. 달콤 새콤하다. 라고 이게 귤이다라고 사람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귤은 어때? 라고 그러죠. 귤 맛은 어때? 라고 항상 규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항상 대화를 할 때 다이몬이 어디 나오는지 여러분 소크라테스도 자세히 공부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단지 대화록을 한번 읽어봤을 뿐이죠. 그럼 소크라테스는 항상 어떻게 귤을 노랗고 동그랗다라고 우선 동그랗다 하면
동그랗다라고 어떻게 규정할 수 있지? 그럼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야, 이 미친놈아, 그럼 안 동그랗고 이게 뭐냐? 그런 거예요. 아, 이게 정말 동그란가? 도대체 동그랗다는 것이 뭘 동그랗다라고 그런가, 자네는? 이렇게 맨날 묻는 거예요. 동그랗다는 것이 정말, 예를 들면은, 그부터 반지름이 다 똑같은 어떤 굴을 동그랗다고 하는 거냐? 그러면 요거는 그런 건가? 좀 이렇게, 가운데로부터 똑같은 거리 이상의 껍질이 있는 게 아니지 않는가? 그럼 이거는 뭐지? 자, 도대체 자네가 말하는 동그랗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동그랗다는 것을 너무나 막연하게 쓰고 있죠? 네, 맞습니다. 자, 이 하나하나 바깥에 들어가면은 여기서 동그랗다고 규정할 수가 없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뭘 어떻다고 규정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거는 단지 이런 어떤 가령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는 이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사랑. 도대체 자네는 사랑을 뭐라고 규정하는 거지? 사랑을 갖다 자네는 맨날 입에 달아서 국민에 대한 사랑, 못에 대한 사랑, 철학에 대한 사랑, 맨날 사랑을 입에 달고 사는데 도대체 자네가 말한 사랑이란 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걸 사랑이다. 그런데 정말 그걸 사랑이라 할 수 있는 건가? 자, 이렇게 대화를 해가면은 결국에는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규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규정할 수 없다는 거죠. 더구나 주고받는 것은 정말 사랑이라고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게 사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전제가 없죠. 모든 사람들은 항상 뭔가를 어떤 안다라는 것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되어 있죠. 귤을 알아, 나는 귤을 알아. 귤 동그랗고 노랗고 말은 새콤달콤하고 과거의 기억이죠.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기억이면 또 말도 안 해요. 들은 소리죠, 다. 들은 소리죠. 들은 소리예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어떤 그런 단 것 이유가 있고 어떤 그런 신게 많고 있는데 귤은 다 달라요, 맛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귤 맛. 심지어는 그래서 어떤 귤은 맛있다, 어떤 귤은 맛없다. 아니, 맛없는 것도 귤 맛이고 맛있다는 것도 귤 맛이지. 응? 자기 규정이죠. 어쨌든 이런 사실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즉 모른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소크라테스는 바로 대화를 통해서 그 점을 자각시켜 주는 거죠. 그렇죠. 거자님이 지금 이 귤이 맛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소시르라는 사람이 기호학자인데,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모든 사물을 보는 이름에는 이게 재미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체, 서양이 얘기하는 실체죠. 사실 실체는 없는데 이 실체가 눈에 보이는 현상이죠. 이 실체가 있고 상징이 없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세대를 갖지 않는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으면서 상징이 있는 게 있어요. 사랑, 뭐 하느님, 실체가 없으면서 이게 있잖아요. 실체가 있으면서 상징이 있는 것도 있죠. 부처, 불상, 예수. 실체는 있는데 그건 없잖아요. 그쪽에 상징적인 거잖아요. 여기서 세뇌가 발생한다라고 이제 하는 게 생각이 나요. 근데 사실은 서양 철학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 또 한 맹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세히 분석한 것 같지만은 사실 어떤 말이든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그 말이 가리키는 어떤 것 없이 말만 존재하는 게 있고 이렇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개념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한 아주 치명적인 맹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념론, 서양 철학의 기본적으로 관념론, 즉 현상론이라는 거예요. 현상론. 이 보이는 이 모든 이 현상론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거에 대한 규정이죠, 전부 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부처님의 명지, 밝은 지혜라고 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현상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서양 철학 또는 현재 과학도 마찬가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모든 서양 학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학문 요즘은 이제 전부 다 과학, 사회과학, 심지어는 인문과학, 이제 전부 과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학.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게 99.9%가 아직까지는 이원론의 분석에서 의한 결과물이잖아요. 과학이. 이게 뭐 나중에 바뀔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서양의 어떤 그 주체와 대상의 분석에 대한 결과물이 과학과 산업인 거죠,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보이는 것을 일단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는 전제 또는 어떤 보이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사실 어떤 것을 상징하고 하기 때문에 주체와 객체로 나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아무리 어떤 거라도 이거는 보이는 현상일 뿐이고 또 다른 어떤 본질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 본질이 또 어떤 것이라고 하는 이게 결정론이 돼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본질이라고 가봤자 그것 또한 현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바탕이기 때문에 그 한계에서 벗어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말은 조금 전에 이제 가령 말에 대한 관념, 개념에 대한 네 가지를 분류했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불교 이론에도 그런 게 있어요. 불교 이론에도 보면은 사구 백빈이 어쩌고 그 말이 많은데 그 중에 그런 것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가령 어떤 대가 되는 사실에 대한 다편이지만은 대가 되는 사실이 없는 관념도 있다는 거죠. 응?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모든 관념, 모든 표현은 반드시 어떤 경험 사실에 대한 또는 경험 사실에 대한 거다라는 게 이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분류하면 할수록 사실은 자꾸 더 치명적인 세분화되면 세분화될수록 더욱 더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맹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수록 이 맹점은 더 교묘해져야 하기 때문에 두리뭉실하면은 맹점이 드러나기가 쉬운데 분류하다 보면은 맹점이 점점 적어지고 눈치채지 않게 교묘해져가지고 나중에는 맹점으로서 자각되기가 너무 어렵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론이 전개하면 전개해질수록 그렇게 되어져가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사실은 자각될 가능성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건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러프하면은 사실 쉽게 자각이 된다고 한다면 이 맹점으로 자각된다고 한다면 이미 맹점이 아니죠. 그런데 맹점이 있는데도 자각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이거는 치명적이 되는 거죠. 근데 권사님 참 궁금한 게 저는 도에 대해서 이제 거의 불교에서 잘 모르고 근데 제가 듣고 경험을 해본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떨 때 글을 보면 카페 글 보면 어려워요 이게 이렇게 막 두 번 세 번 보니까 그거는 사실은 경험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결국 아르마리 관념을 지식을 하기 때문에 점점 복잡해지는 겁니다. 현대 철학이 왜 자꾸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워집니까? 사실은 읽기도 어려워지잖아요. 읽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됩니까? 저는 몰랐겠다고. 그런데 부처님 말씀은 어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 지금 와서 불교 론으로 가면 어렵지요. 론으로 가면 어렵지만 부처님의 대화가 어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권사님 불교 여기는 아무님 영상 안녕하세요. 이상우님. 네,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의 조직을 갖고 있는 조계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사실은 이름을 붙이면 쉽잖아요. 기독교나 천주교처럼 예수님 하느님을 붙이면 사람들이 어떤 명목적으로 순간 마약과 같은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참나를 얘기하는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왜 조계종처럼 큰 데서 그런 쪽의 얘기를 하는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모르기 때문이죠. 간단합니다.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모르면은 뭔가를 세워야 되죠. 항상 우리는 어떤 것을 규정하지 못하면은, 규정할 수 없으면은 불안하다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관념의 세상에서는. 관념에 빠져 있는 사람은 어떤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것을 그냥 두면은 불안한, 위협한 점이죠. 그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 남녀가 연애를 할 때도 서로 모를 때가 가장 아름답고 열정이 있을 때인데 알고 나면 끝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모르는 채로 놔두지 않냐는 거죠.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사실 남녀 간의 모름은 사실 모르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채울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오히려 자기 생각으로 더 아름답게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이 드러나면은 오히려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집니다. 사실은 연애를 하게 되고 이럴 때는 자기 생각에 빠져서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차라리 모르니까
그럴 여지가 많으니까 오히려 아름답다라고 느껴집니다. 모르는 거에 대한 신비인 거네. 그렇습니다. 같이 살아보십시오. 이제 오줌 누고 똥 누는 모습, 오줌 싸는 소리도 들리고 똥 싸는 모습도 보고 해보십시오. 이제 그런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내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환상이 다 깨진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애란 모르는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아름답게 여기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환상이 깨진다는 얘기, 만나보니까 환상이 깨진다는 얘기는 사실은 실제는 처음부터 환상이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몰랐다는 거고,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그게 사실이고, 자기가 어떻다라고 갔던 건 이게 전부 사실이 아니었는데, 그 자기가 그 생각이 깨졌다? 사실은 생각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에 빠졌다는 것이 자각되는 것일 뿐이었지. 그렇죠. 상대방이 바뀐 게 아니라 상대방은 원래 그랬었어. 싫어진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꿈에서 깨어난 것일 뿐이지. 저 사람 문제가 아니야. 저 사람이 나를 꿈깨게 만들었다고 설마는 자기가 꿈에 있다가 자기가 꿈에 깼을 뿐이야 그냥. 그러니까 제가 그 권사님 아까 뭐 조계종 얘기도 했지만 결국은 제대로 그 삶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뭐 어떤 뭐 도의 상태인지 뭐든지 제대로 잘 사는 거는 사실은 어떤 거에 의존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의존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도 아까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죠. 그게 뭐냐면 제가 저기 천주교를 한 30년 다녔는데 이거 의미 없다고 제가 판단한 거는 결국은 저도 뭐 같은 사람이지만 이름이 있고 실체라고 착각이 들어야 의존하거든요. 사실은 그런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자, 남자 여자 사이의 모름과 그 다음에 종교에서의 모름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녀 간의 사랑은 모름이 오히려 더 아름답게 느껴지게 만드는데 종교에서의 모름은 두려움, 불안,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자책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불효 불안 자책 자체가 착각이잖아요, 사실. 예, 물론 당연히 착각이죠. 남녀간의 사랑에서 모름으로 인한 환상도 착각이요. 가령 두려움 이것도 당연히 착각이죠. 그런데 이쪽에 종교 쪽으로는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그 점은 비슷하네요. 이거는 모른다라는 것을 노출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어떤 걸 세워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신입니다. 이게 참나입니다. 자, 이거는 알 수 없는 영역 부분은 신과 하느님과 참나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 개념으로서 그걸 대체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세뇌죠, 사실. 그렇게 느껴지네요. 이건 세뇌다. 이제 세뇌일 수도 있고, 좀 더, 그럼 도대체 제일 처음에 참나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왔을까라는 거죠. 이 참나 부분, 이런 부분은 이제 힌두교의 사실은, 유물인데, 어쨌든 힌두교에서도 제일 처음에 어떻게 그런 본질과 개체와, 본질과 어떻게 보면은 뭐 현상, 이렇게 도대체 어디에서 그럼 나왔을까? 이게 경험의 산물일까? 아니면 모르는 관념의 산물일까?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관념으로 어떤 것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으로, 즉 지식은 현상으로부터 비롯됐죠. 보이는 것으로 비롯됐습니다. 보이는 것이 이게 도대체 귤이 동그랗고 노랗고 뭐 맛이 이렇다는 것은 어디서부터 비롯됐나요? 경험되는 것의 내용으로부터 비롯됐죠. 그렇죠. 경험되는 내용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경험되는 것의 내용에도 또 좀 더 과학적이라고 그러면서 여기서 당도가 몇 %고 또 산도가 뭐 몇 %고 그래서 우리가 와인에 대해서 산도와 탄닌 뭐 그렇게 하듯이 자, 이걸 통해서 이 맛이 어떨 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그 또한 또 내용입니다. 그렇죠. 현상입니다. 결국 어떤 그런 경험을 가지고 규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바로 이 현상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맞다라고 하는 전제적 시작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 그것부터 고정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떤 것이 생기게 됐어요. 어떤 것이 규정되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경험은 되는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는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각을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안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근데 도대체 생각은 일어나. 근데 당연히
내가 한다라고 하는 여기에는 변함이 없어. 그러니 요거는 참나가 아니고 가짜나고, 그러면 그렇게 작용을 하는 진짜나라고 하는 모르기 때문에 상정함이 생기는 거예요. 요것이 실제로 경험상 이런데 그럼 요것의 주체 또는 요렇게 하는 그것을 뭐라고 규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사실은 교묘하게 사람의 심리를 알고 이용하는 거라고 저는 느껴지는 거죠. 이게. 예. 제일 이름을 붙여서 의존하게 만드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다음 사람의 문제고 제일 첫 번째 사람은 첫 번째 경험을 했겠죠. 예. 근데 경험을 했는데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예.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돼요. 분명히 이런 것은 경험을 했죠. 사실 이런 경험만 해도 제일 처음에 그 사람한테는 대단한 경험인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자기 뜻대로 안 돼도 생각은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일어나도 그래도 내가 생각했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고 그렇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조금도 의심이 없죠.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아주 훈련이 부족해서 그런가 봐, 뭐 그런가 봐, 뭐 문제인가 봐, 그러니까 내가 더 노력을 해서 바른 생각을 하려고 계속 노력하려고 그러죠. 근데 이 사람은 아예,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한다라고 하는 요 생각과, 왜냐면 하면 내가 하는 생각도 있는 것 같거든. 그렇지 않고 근본적으로 이렇게 작용되는, 주관하는 어떤 신, 또는 하느님, 또는 뭔가 다른 것을 상정하지 않으면은, 이게 도대체 이 경험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모르겠어. 모르니까 이 부분을, 가령 예를 들어서 신이나 뭐라고 하나의 자기가 개념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이몬을 했느니,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그건 저는 뭐 소크라테스 다이몬 그건 모르겠어요. 그것도 뭐 소크라테스 제자가 얘기할 수도 있고, 본인이 얘기 안 하고. 다른 사람이 가령 뭔가 공격하면서 그런 개념을 만들 수도 있고, 어쨌든 하여튼 모르기 때문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영역을 그냥 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릅니다. 어떻게 왜 그렇게 생각되는지 모릅니다. 라고 하면 차라리 발견될 여지가 있는데 그냥 그렇게 넘겨버렸어요. 그걸 모른다는 상태로 그렇게 알려지면은 잘 권위가 안 쓰지. 권위도 안 쓰고 비즈니스가 안 됐겠죠. 그렇죠. 근데 부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인도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역사상 드러난 인물로서는 최초로 어떻게 보면 반격을 한 거죠. 반발을 한 거죠. 물론 다른 사람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드러나 있는 그럼 참나라는 개념이 오래된 거네요. 힌두교 때부터.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힌두교, 그러니까 부처님 이전에 인도에 있어서는 그것이 가장 기본이었죠. 그 당시에. 그럼 우리나라 불교는 짬뽕이 돼버린 거예요. 불교도 정확히 말하면 불교가 아니고. 짬뽕이 아니라 부처님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거꾸로 다시 부처님 이전 시대로 돌아가 버린 거죠.